안녕하세요. 호모데우스 제5강인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그 인류는 자신들이 축적해온 과학기술의 그 지식을 통해서 신성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사영생의 그러한 상태를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는 그 타이밍이 지금 거의 그것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이 신이 되는 특이점이 불사영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 이제 과학기술 그 지식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향과 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에덴 동산 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인간의 그 보편적 그 어떤 그것을 감춰져 있는 그 이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신화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에덴 동산 신화는 많은 영감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 그 2장 여기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에덴이 동쪽에 있다고 했다는 거죠. 동방에 에덴의 동쪽 에덴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중심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은 분들이 이제 에덴 동산 신화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만 알고 있지, 이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는 잘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지식의 나무가, 근데 지식의 나무를 얘기할 때 이걸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래서 나무다. 하는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을 뭐라고 그래서 생명과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과, 생명의 열매, 생명과 또는 영생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선악과다, 이렇게 표현해. 선악과.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제 그 다음 구절도 이제 이런 게 다 하나하나 구절이 의미가 심장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16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의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되어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거야.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네가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런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금지를 그래서 이게 선악과로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먹지 마라.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뭐 너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마라. 너가 죽으니까 그런 얘긴데.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이제는 요렇게 이제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이 1절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가라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지지도 마라.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확장을 한 건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 한 거잖아요. 죽을까 염려되니까 먹지 말라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뭐요?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뭐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지혜의 존재야.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가 생기면은 폭증하면은 축적되면은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되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지식이 생기게 돼서 지혜가 생기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기서 이제 입으로 표현되는 거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어서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럽다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는 지식 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료가 되려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그 창세기에 딱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호모데우스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지식의 나무, 지식이 축적되고 쌓이고 전수되는데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우주 자연의 법칙을 다 파악하게 돼가지고 그 파악한 지식들을 계속 문명적으로 전수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수준 자체가 하나님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 호모데우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는 게. 그러니까, 뱀이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결국. 니네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가 될까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뱀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뱀의 얘기가 틀렸냐? 저? 뱀의 얘기가 틀렸냐? 이걸로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뱀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식나무를 감고 올라와서 하는 얘기. 그래서 뱀이 한 얘기는 그 사피엔스가 그러니까 인류죠. 이게 바로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과학기술 지식을 축적 전수 확장 활용함으로써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수준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한다. 신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모 사피엔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호모 데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호모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 지금 신이잖아요. 자, 호모 데우스가 된다고 하는 인류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뱀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과학기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 뭐 잡다한 지식보다는 뭐예요? 우주자연의 그 모든 그 법칙들 또는 사회 법칙들 그 법칙으로 그래서 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로 어떤 법칙을 파악 인식을 해서 그것을 축적 전수 확장 활용을 하게 돼서 호모데우스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너는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뱀은 뭐예요? 너희는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그 과학기술 전수 확장 활용해서 호모데우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뱀의 얘기로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그래도 죽지 않아. 영생해. 그래서 불사영생으로 이제는 이것을 그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사영생으로 호모데우스인지 아닌지가 그 불사영생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맺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인류는 지금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이 순간도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고 있다. 자,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계속 축적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과정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있는 거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끝난 사건이 아니야. 에덴 동산 사건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계속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호모데우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에덴 복귀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이 또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안 죽었잖아. 원래 안 죽었잖아요. 그걸 다 먹을 수는 있었잖아요. 선악과 말고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먹었다니까. 그때. 근데 불사 영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불사 영생을 얻자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얻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얻자고 하는 거, 생명나무 과실을 얻자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과를 얻자고 하는 거요. 생명과를 얻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자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복락이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이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생명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냐 이런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이 한 마리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한 마리 맞아. 둘 다 맞아요. 왜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 이브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잖아. 추방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였습니까? 이게 죽는 게 먼저 들어왔어. 제일 먼저 죽었다. 죽는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두 번째 뭐였어? 해산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잖아. 세 번째는 노동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인류 문명의 기본이요. 이게 사실은 죽는다, 해산한다, 노동한다. 그거야. 해산은 임신 출산한다는 얘기죠. 해산이라는 건 임신 출산. 근데 뱀 얘기도 맞아요, 틀려요? 뱀의 얘기도 맞아. 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 인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인간은 개체로는 죽지만은 인류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뱀 얘기도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 개체로는 죽어도 뭐요?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인류 종은 안 죽었다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담 이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의 아담과 이브요. 여러분 자신이 현재에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니까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지식이 엄청 쌓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뱀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도 맞고 뱀의 얘기도 맞는 거예요. 임신 출산을 함으로써 인류종이 보존이 됐잖아요. 보존이 되니까 내가 내 자식 세대에게 지식을 자꾸 전수를 해주면서 그 지식의 형태가 DNA 같은 것도 뭐야? 이제 생체 정보를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DNA를 넘겨주는 게. 그렇죠. 생체 정보도 넘어가고 또 인류의 그 지식 정보가 다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은 계속 전수가 되면서 지식과 한마디로 지식 정보들은 계속 축적 전수되면서 확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지식의 그 폭은 깊고 깊어지면서 넓고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도 죽지 않고 있다는 거지. 죽지 않았잖아. 호모사피엔스 인류종은 살아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사실은 뱀의 말이 사실 더 정확한 말이야. 그렇죠. 그 원론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둘 다 맞는 얘기죠. 이 뱀이 누굴까요? 이 뱀이. 자,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얘기는 더 이상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뭐, 각자 그 종교적으로 해석하실 분들은 해석하시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냐, 저런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생명과를 얻고자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는 우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제가 요 과목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요런 문제였죠. 바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영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 자체가 현재 도달한 과학 수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 수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유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유교 우리가 여러분들도 유교 아세요? 유학을 볼 때 우리가 대학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대학. 이걸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대학 공부를 하실 때 대학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삼강령 8조목이 등장해요. 삼강령 8조목이
유학의 핵심인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친민인데 이제 신민으로 이제는 이걸 해석하기도 하는데, 신민 새로울 신자, 또는 친민은 친해진다 그런 의미고, 명명 지어지선이다,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지어지선에, 지극한 선에 멈춘다, 지극한 선에, 이게 삼각형이에요. 명명덕, 명덕, 명명덕, 덕을 밝힌다는 거, 명에서 명덕한다고 하는, 명명덕하고. 오늘 팔조목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경물치지하고 정의성심하며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다. 이것이 이제는 팔조목이야. 경물치지, 정의성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 그래서 여기서 경물치지, 자, 유교의 그 핵심이 뭐예요? 유교의 핵심도 경물치지잖아요. 경물치지. 경물치지가 뭐예요? 경물이지, 경물. 물. 어떤 사물이잖아요, 사물. 사물의 사물의 어떤 그런 이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서 치지. 이른다. 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경물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물치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대학 유교 학문에서도. 그래, 경물치지가 뭐야?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 과학기술 지식을 얻는 이것 자체가 딱 경물치지잖아요.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게, 우주 만물의 그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 경물치지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 법칙,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 만물의 법칙, 우리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 경물치지예요. 이런데 우리가 이제는 가장 한 게 지금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물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경물치지하잖아. 만물의 법칙을 파악하고 있잖아, 지금 경물치지. 그래서 이게 유교적인 그런 개념은 똑같은, 이게 유교만 그런 게 아니야.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인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이미 떠났어. 다시 돌아가는 길은 완전한 경물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경물치지를 완전하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완전한 지식을 얻어야 돼. 근데 그 완전한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 문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얻는 방법에는 과학기술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은 완전한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 뿐이죠,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라고 하는 게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라는 게 있어요. 신령스러운 지식. 그러나 이 영지라는 것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 이 영지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다. 영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물이라고, 우주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 이하도 있지만은 형 이상도 있다, 이런 거예요. 영지는 형 이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 이하의 세계. 그러니까 현재 과학기술 문명은 형 이하의 세계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주 물리학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4.6%밖에는 우린 모른다 정도. 나머지는 다 암흑, 다크 에너지로 돼 있다 할 때, 이 암흑 질량, 암흑 에너지로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게 분명히 이게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왜 다크라고 그러냐면 다크라는 표현 자체가 모른다는 표현이에요. 모른다. 다크 어둡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명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해진다는 게 눈이 밝아진다, 명명덕 한다는 게 이게 명명덕이잖아요. 명하고 명한다, 밝고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덕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명명덕 한다는 게 사실 경물치지예요. 명명덕이 경물치지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지덕이라고 해서 하늘은 도요, 땅은 덕이다. 땅은 덕으로 만물을 실른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만물은 이 땅의 요소다. 형 이하의 요소인데 이것이 바로 덕의 세계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천도를 구현한 것이 바로 지도란 말이야. 지덕이란 말이야. 천도지덕. 그 지덕을 명명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고 밝힌다. 밝고 밝히 안다고 하는 거 덕을. 그러니까 그것이 눈이 밝아진다는 게 밝히 알까는데 지식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경물치지란 말이야. 그게 명명덕이 경물치지예요. 이구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제가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유교 그 대학이나 중용 강좌를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 완전한 지식을 얻는 과정이 명명덕하는 과정이에요. 완전한 지식은 명명덕하는 과정이다. 근데 명명덕 할 때, 이 우주 만물의 명명덕 할 때 형 이상과 형 이하의 모든 것에 명명덕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우주 물리학에서 4.6%밖에 모른다고 하는 다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 때 그것이 완전한 지식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중에 지금 과학기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우리가 당면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얻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유발 하랄이라든가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게 뭐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계속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돈이 많든 적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특성이 바로 이와 같은 지식의 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개의 나무의 그 어떤 상관관계, 어떤 그런 정반합의 관계에 의해서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그 구동력과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인간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이 이런 길을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론자예요. 그래, 가라. 계속 가. 끝까지 가봐라. 한번 끝까지 가서 한번 이 세계가 종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끝까지 완전한 지식을 추구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야. 이것이. 인간은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끝까지 가야 돼. 운명. 이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일종의 독이 들어왔어요. 독이라고 하는 것은 뱀독이지. 이게 뱀독. 사독. 이 사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뱀독인데 이 뱀독이 뭐냐면은 뱀독.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욕망과 감정, 그 욕망에 기초한, 그 사심에 기초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욕망, 여러분이 그 욕망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완전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자꾸
이상행동을, 욕망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에서. 욕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도 욕망을 갖는 거는, 욕망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그거는 뭐냐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면은, 인간은 아직 그게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무지가 사실 욕망의 근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지가 두려움과 공포와 그 욕망들의 근원이라고. 왜냐면 자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려는 동양 때문에 그 무지에 기초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려니까 자꾸 어떻게 돼? 자꾸 누군가 지배를 하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야.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자꾸 탐욕을 부리는 이유가 뭐야? 영원한 생명을 얻자고 하는 거야. 자기 생명을 확장하려고 하는 행위야. 그런 것도 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왜 탐욕을 부립니까? 탐욕 부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은 카르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완전한 지식을 얻고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는 길밖에 없어. 완전한 지식을 추구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경물 치지할 수밖에. 경물 치지가 돼야지 정의성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때까지는, 완전한 지식이 여러분의 그 자각이 될 때까지는 인간은,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그 갈망 때문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완전한 지식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지금 어때요? 과학기술은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과학기술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한 지식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가다가 인류 전체가 종말을 할 수도,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게, 이 운명이야. 이게 비극적 운명이라고 하는 게. 비극적 운명. 인간은 이런 비극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나 이 비극적 운명은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담담히 받아들이고 우린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랬는데 비극적 운명이다. 비극적 영웅이다. 그래서 비극적 영웅.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지금 도달한 거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학기술이 도달한 지식 정도의 수준에서 어떠한 것을 지금 꾸미려고 하느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그 현상들을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결국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의 형태를 구축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의 형태를 구축해서 거기에 뭐를 한다는 게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자아. 여러분의 자아라고 하는, 그것을 뭐 에고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좀 좁은 범위고, 어쨌거나 자아, 또 많이 쓸 수 있는 말이 이제 영혼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자아 또는 자신의 영혼을 거기에 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 실자, 거기에 담으려고 한다. 실다면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과학기술은 뭐예요? 현재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의 그 형태를 구축해서 자신의 자아를 담으려고 한다. 이것이 근데 이때의 그 몸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라는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몸의 형태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복제 인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그 DNA, 그 여러분의 그 세포를 가지고 DNA 복제를 해서 배양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그 영화가 뭐 아일랜드 같은 영화라든가, 다루고 있는 영화는 멀티플렉시티라든가 이런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복제 인간 신체를 만들려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과 닮은 그 똑같이 여러분의 세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DNA 세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DNA 그 유전자 구조를 이용하니까 생체공학을 이용한 방법, 이게 생체공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자체가 일종의 그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사용해서 로봇 기술로 그 한마디로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몸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일종의 의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상이라기보다는 그 다른 몸을 이렇게 여기 있는 로봇 요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로봇 기술로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 나노라기보다는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다. 인공기술 만드는 신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각각 가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합해서 플러스 시킨다. 이거 플러스 시켜서 종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를 해야 돼? 사이보그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이보그체가 중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보그. 사이보그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에서 왜 이런 식의 사이보그체가 개념으로 가게 되냐면은, 일단 이 몸의 형태를 구축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자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자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종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이 여러분의 나는 뭡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예?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아직 인간으로서는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여러분의 나는 뭐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객체화 시켜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사람이 할 때, 당신은 누굽니까? 제가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처음 뵙는 분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거기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막 이런 것을 쭉 읊으실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대학교는 어디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막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얘기할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가 있을 때에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쨌든 판단 추리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정보가 어떤 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입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데이터 정보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랬을 때 제가 이제는 그 데이터 정보 이건 이제 기억이라고 여러분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당신입니까 얘기하면은 이 몸도 내 거고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당신의 그 영혼은 뭡니까 라고 그러는데, 그럼 영혼은 또 뭐예요? 뭐 모르잖아요. 영혼이 뭔지. 이런 데이터하고 영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라는 거하고 어떻게 그게 되냐? 이 자는 도대체 어디 있고 영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예요 도대체? 뭐 이런 것들에 이제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몸의 형태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몸과 자아가 분리가 돼 있다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몸이라는 거하고 이 정신적 요소, 영혼, 자라는 요소는 분리가 돼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결합시키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해서 여기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요소를 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소프트적인 요소, 이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영혼, 자아, 기억 뭐 이런 거, 이게 주로 뭐예요?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주로 여러분들은 그 자라고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의 몸 자체는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뭔가 영원히 존속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영혼 부정론자도 있지만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 그랬을 때 그 영혼이라는 건 또 뭐냐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모르고 뭘 아느냐를 알아야지 이게 정확히 갈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현대 우리 이쪽 인공지능이나 복제인간 만드는, 여기는 몸의 물질적인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는 거의 왔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자아, 영혼, 자기 정체성, 기억의 문제, 이 욕망과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카피해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게. 그래서 그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가기 위해서 소위 자아나 영혼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생물학적 요소와, 그리고 몸을 강화시키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사이버 고체가 결국 현재 인류가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겠냐, 저는 그걸 본다, 그 얘기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레플리카라든가 웨스트월드 그따 여러 가지 영화들이 그런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있으니까 요런 걸 가지고 요런 문제들을 좀 더 분석하겠다 이거지. 왜냐면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과학기술이 당면하고 있는 거는 과학기술이 지금 대답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영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라는 게 뭐고, 이 욕망이라는 게 뭐고, 감정은 뭐냐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이 현재 과학기술이 현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현재 과학기술 추진하는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아주 그 인지과학이야. 뇌 인지과학이야. 뇌 인지과학. 뇌 인지과학이라는 게 뭐야? 결국 인간의 마음, 영혼, 감정, 욕망 이런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보통 그 현대 우리 과학에서는 그걸 뇌와 연관돼서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영혼이 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뇌에 있습니까? 그런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욕망과 감정이 뇌에서 있는 겁니까?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뇌는 그냥 일종의 CPU 같은 건가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아주 이제 굉장히 복잡해. 왜 현대 과학도 아직 답이 이거에 대해서 극히 초보 상태, 극히 초보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갭이 있냐면은 영화들에서 그리고 있는 그 영화적 요소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와 현대 과학이 이뤄낼 수 있는 거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들이 앞으로 과학기술이 이뤄낼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 전망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